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무릎 꿇고 빌었다는 게 말이에요. 그것도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긴 이야기지만 꼭 들어주세요. 저는 사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장비 기사셨고 어머니는 보험 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너무 바빠서 동생 셋을 챙기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맞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치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와서 몇 달 동안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가게의 기둥이 무너진 셈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더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시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동생 셋의 밥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아버지의 간병까지. 그래도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대학 진학도 꿈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5식구를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매일 보면서 자랐어요. 집에 들어오시면 소파에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가 대학을 가는 게 맞나 싶었죠. 결국 고3 겨울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에 격리 자리가 났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워낙 꼼꼼하고 똑부러지는 성격 덕분에 금방 적응했어요. 사장님도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죠.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세무사무실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어요. 주유소보다 급여도 더 좋고 전문직 사무실이라는 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세무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세무사들과 저 같은 직원들 사이의 급여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였어요. 같은 일을 해도 자격증 하나 차이로 월급이 몇 배씩 차이 나는 걸 보니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대학 진학은 포기했으니 자격증 공부에 매진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보냈죠. 가족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저는 꿈이 생겼거든요. 언젠가는 저도 세무사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서 이를 악물고 견뎠죠. 그리고 드디어 세무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무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입료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가족들에게도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었고 아버지 병원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었죠. 집안 사정이 점점 나아지는 걸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일에만 매진하던 중 사무실 선배가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삼겹살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솔직히 그저 그랬어요. 저는 깔끔하고 논리적인 스타일인데 남편은 좀 투박하고 감정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면서 알게 된 건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도 어울리는 그런 커플이 되었달까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저도 일이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1년 후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모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다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산 휴가 후에 복직할 생각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다니던 직장에서 복귀하라고 연락이 왔지만 아이를 위해서 경력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식당도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돌을 넘긴 후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열이 며칠째 내리지 않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돌도 제대로 안 된 아이가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남편과 둘이서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에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소문 하나면 장사가 끝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뚝 끊어졌고 결국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이은 불행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이는 아프고 남편은 실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장녀로 살아온 습성 때문인지 낙담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맥방으로 뛰어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모든 해결책은 돈이었어요. 아이 치료비, 생활비, 모든 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이 간병을 맡기고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그때의 절박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코피를 흘려가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은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제가 벌어온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어쩔 수 없이 지인의 소개로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대부업체를 가장한 사채업자였습니다. 처음엔 상냥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들이 이자 날짜가 다가오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아이가 있는 병원까지 쫓아와서 고함을 치고 집 앞에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했지만 혹시라도 아이 치료에 지장을 줄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매일이 공포였고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거실 서랍장이 엉망으로 뒤져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확인해보니 집문서와 도장, 통장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알고 보니 본인 친구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갚으려고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우리 보금자리마저 팔아넘기려 하다니요.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눈물로 자백하면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지금 아이 살리기도 벅찬데 왜 우리까지 무너뜨리시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순간 당황하더니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에게도 사고가 터졌습니다. 새로 구한 일자리가 배달 관련 일이었는데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에 깁스를 해야 해서 몇 달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순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만 시련이 오는 걸까 하는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또래 화나 부모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도 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친척과 의절까지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의 남편이 도박에 빠져 아이 치료비를 탕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상황도 힘들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 가족은 아직 희망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버티다 보니 오히려 큰 힘이 되더군요. 다행히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경제적 위기는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고 아이도 치료의 차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비록 제 몸은 혹사당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가족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환갑도 안 된 분이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치하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살고 계셨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도 마치 남의 일인 양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용돈만 바라시는 거였어요.
너무 서운해서 남편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속 답답한 소리만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도 새 일자리를 구해서 아이 간병을 시어머니께 부탁드렸는데 아픈 몸을 핑계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름 뒤에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남편한테 친엄마가 아니냐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죠. 정말 철딱서니 없는 시어머니를 어쩌겠나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이 병이 많이 호전되어서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겠다며 나서시는 거예요.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 터지는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집에서 화투를 치시고 아이 약 챙기는 것도 자주 까먹으시고 아이 식단도 엉망이었어요. 심지어는 남자들을 불러서 술판까지 벌이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막내 여동생에게 대학을 1년 휴학하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지 않으면서도 계속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찬을 해다 주겠다며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돈을 드렸는데 약속은 지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물가가 올랐다며 돈을 더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속이 터질 노릇이었어요. 아이는 아픈데 시어머니는 돈만 밝히고 남편은 속 시원한 해결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곁에서 계속 돈만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답이 없다 싶어서 한숨만 쉬며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대뜸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혼해서 자기와 아이 모두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요. 그동안 제가 해준 것들이 미안해서 재산 모두 저한테 주고 자신은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겠다며 이혼 서류까지 들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이혼 서류에는 벌써 사인까지 되어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아들의 돌발 행동에 완전히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똑 찍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드셨나 봐요. 갑자기 제게 달려와서 싹싹 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보고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완전히 제게 매달리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용돈도 50만 원만 줘도 된다 제발 우리 아들 보내지 마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이었나 봐요. 시어머니한테는 용돈을 50만 원으로 줄이고 주민센터에 가서 근로활동이라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단호하게 대하고 저한테는 더 다정해졌고요. 시어머니 행동도 정말 달라졌어요. 집 근처 반찬 가게에 취직하셔서 첫 월급으로 저희한테 고기까지 사주시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 밉살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때 남편이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 확실해요. 아이 병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아직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정말 할머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있어요. 가끔 서투르긴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다치셔서 집안이 기울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아프고 시어머니 때문에 속 썩였던 모든 시간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남편도 이제는 진짜 가장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문제만 아니었다면 원래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 집 분위기는 정말 화목해요. 아이도 많이 좋아졌고 시어머니도 진짜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시고 있어요. 남편과 저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시어머니가 가끔 옛날 버릇이 나올 때도 있고 남편도 때로는 우유부단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가족이 전부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족이 있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온 가족이 함께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진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남편도 진짜 든든한 가장이 되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하루하루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왔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가족에게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게 정리되었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가족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고 두서없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시길 바라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